대표님, 제가 이 정치인분들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 만나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치인분들 만나고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도 지방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절차도 다 밟아요. 네. 공문도 보내고 공문 보냈고 예.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검토하겠다. 음. 하면 20년 동안 똑같더라고요. 진짜 같더라고요.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사투리만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검토 이게 약속되지. 근데요, 이거는 예산의 약속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거기에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이거는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이 통합해서 1년 내내 세워서 그래 요 정도는 하자. 거기 기획재정부도 찬성한 계획이에요. 그거 13번 세워졌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검토되고 국제에서 예산으로도 검토돼야 되지만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20년 동안 양당이 지배했지 뭐 다른 당이 지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지배했던 이 20년의 세월에 둘 다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약속이란 단어도 계속 이렇게 쓰이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100% 아니에요. 전장현이 요구하고 장애가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법이나 여러 군데 합의된 것들을 100% 지키면서 가는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뒷받침하지 못해가지고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가야죠. 당연한 건지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장버스 도입은 뒤로도 갔어요. 저장버스 도입이 왜 뒤로 갔습니까? 제가 그거는 설명을 보급률은 항상 올라갔죠. 그런데 그랬죠. 보급률은 올라갔는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박 대표님은 기대에 못 미친 속도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 맞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장애 계획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저상버스 도입을 하게 만든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이명박 시장이죠.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도 저상버스 광역교통수단에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 가지고 가장 먼저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한 도지사가 누굽니까? 누구죠? 그때 제가 기억은 안 나네요. 남경필 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비록 그러나 속도라는 거는 예산의 문제. 왜냐? 시장이 하고 싶어도 시의회가 예산을 보태야 되는 거 하기 때문에 늦춰져 가지고 보급률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예. 대표님 그거는 너무 아까 정치인이 검토하겠다, 약속했다 안 된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중에 합리적인 척 보이는 이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무도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약속들에게 사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1년 내내 세워서 정부 스스로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100% 이런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요. 우리는 100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라는 걸 세우고 정부가 세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요. 우리가 100% 요구한 거에 비하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셔야지. 저희가 막 100%주의 저희들은 100%주의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가 예산을 쓴 데 있어가지고 뭐 항상 늘상 듣는 얘기겠지만은 결국 순위 조정, 개수 조정 다 하거든요. 보면은. 아니 국회에서 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정부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언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국회에서 세우는 거는 12월 달 이렇게 가서 예산 때 막 개정하고 여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은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 세웠는지 아십니까? 기획재 4월, 5월 때 이때 세워요. 이때 기획재정부가 실링안에서 세워지면 각 부처는 실링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상정해요. 저는 지금 실링을 세울 때, 국토부가 국토부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시기에 잡습니다. 이걸 갖다가 예산 방식으로 저도 이거 한 20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4월, 5월 이때 정부의 기초안이 세워집니다. 저는 이 기초안을 세울 때 정부가 합의를 해요. 바로 그게 정부 계획이에요. 저는 그때 세워진 것도 국무총리가 도장 찍은 것도 약속을 안 지켰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 수준이 어디냐. 우리가 100이라면 그거는 저희 수준에서는 40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가계획이 또 40%도 안 지켰다라 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계획이라는 것도 당연히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아니 변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거고. 장관이 거기 참여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모여가지고 홍남기부총리 욕한 거라고.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그거는 좀 다르. 여기야 뭐 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가도 기획재정부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왕보다 대통령보다 기획재정부가 왕이네 이러면서 저희가 국힘 우리 의원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더니 다 기획재정부 욕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희가 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집권 여당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 국힘이 잡았냐? 지금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잡았냐가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결국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개수중하고 그 안에서 배분하는 것에 대해 실링을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잡혀 있는 것만 아니라 지켜라 이런 아니 거잖아요. 국회는요. 국회는 그때 역할을 안 해요. 저기 시민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의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 대표님이죠. 예. 나중에 의원님도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의원님들이 잡는 그는 12월 달에 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가계획에서 4월 5일 잡을 때 이미 정부가 합의한 것. 그래서 이 정도는 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리고 그걸 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는 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님은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인데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오고 있다는 주장이시고 지금 박경수 대표님께서는 아니, 정부가 약속한 것도 못 지키다. 그 속도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가 당장 있는 우리 것 이전에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이동권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의 시설물 예산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국회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아니 상당분. 국회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자꾸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이 문제를 아니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또 하나의 교통 이동권 문제 중에 하나인 저상버스 보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앞으로 대폐차되는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30일 날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은 그게 앞으로는 17년 만에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보는 앞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무화된 조항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건데 그에 대해서 속도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언제까지요? 또 20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는 대폐차되는 모든 사량에 대해 가지고 저당버스 도입이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대표님. 시내버스가 어떻게 10년이 대폐차 기간입니까? 5년 아니면 7년이지. 그러면요. 요거는 나중에 팩트 체크 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5년, 7년 저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내버스의 대표차는 10년 또는 11년일 거예요. 10년은 아닙니다. 11년 그러면. 5년, 7년. 10년 아닙니다. 5년, 7년? 건데. 10년, 11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입되는 그 시내버스, 저희는 계단버스를 차별버스라고 합니다. 이 차별버스를 좀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나 아니면 시외버스나 이런 데는 리프트가 장착된 탑승 가능한 버스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의 아까 이동권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거 하려면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0년 또는 11년. 대표님께서는 5년 노조 7년 이렇게 이야기는 나중에 한참 걸리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하신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비저상 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일반 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차별버스. 그걸 즉시 폐차하고 그럼 전부 다 저상 버스 대체하라는 겁니까? 아이고 그런 주장 안 했어요. 아니 대표님께서 그런 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께서 이거 그런 말 한마디 들어주세요. 하시면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은 앞으로 바꾸는 버스는 전부 다 저상 버스로 바꿔야 되는 게 맞죠. 그럼요 대표차 할 때. 그 대폐차 할 때. 그러면은 대폐차 할 때 시기를 기다려 사는 게 아니면은 그것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지금 있는 버스를 버리고 그냥 새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낭비죠. 그럼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대폐차 될 때만이라도 예. 이제 폐차하잖아요. 네. 시민들은 대폐차가 뭔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차가 수 오래돼 있으니까 바꿀 때. 바꿀 때. 예, 바꿀 때 그렇죠. 그렇지. 예. 폐차 네. 그죠. 그래서 다른 차로 대차하거나 요럴 때 바로 그때는 이제 계단버스라고 차별버스를 사용했는데 이제 차를 없앴으니까 그러면 저상버스로 도입해달라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면 지금 다 폐차해라 이런 주장 한 적도 없어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11년이라니까요. 가장 빠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앞으로 대폐차되는 것을 모두 다 저상버스로 한다 정도면은 만족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표님 예. 이 문제를 그래서 만족하냐? 예.
아니 아니냐. 적어도 그 영역에 있어가지고는요. 아니 그렇죠. 이걸 만족하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제가 만족한다. 그러면 만족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요. 지금 아까 대표차 문제 이야기하고 버스 문제 이야기하고 예산 문제까지 이렇게 쭉 줄기처럼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저희 토론 속에서 보면 이 문제는요. 아까 지하철 문제까지 쭉 와 있는데 지금 지금 법이 고쳐졌더라도 11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지 이제 저희는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시내버스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건 아직 좋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대선 또 후보 그거는- 공약 중에 누가 고속버스, 시외버스 저상화하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표님도 하셨잖아요. 숏 공약 59초. 그렇죠. 윤석열. 예, 맞죠. 그리고 그 정도는 다 해요. 누가 다 합니까? 심상정 제가- 후보는 50%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확대하게 심상정 후보는요 50%라는 건요 숫자라도 제시했죠. 거기는 대표님은 숫자 제시하지 않았어요. 확대하겠다. 저희는 최대 100% 해야죠. 저희는. 언제까지? 아니 그거야 당연히 여기서부터 논의해야죠. 왜냐하면 이것도 대표차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바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운송회사랑도 저희가 협의를 시작해가지고 대폐차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를 합의해야 되잖아요. 아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대표님 뭐가 다 나와 있습니까? 교통공단에서 연구해봐도 이게 리프트 방식으로 할 건지 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부터 해서 아직 논의가 안 끝났습니다. 대표님 요구에 대해서는 네. 제가 전문가예요. 자 일단은 이거의 숫자 놀이 이거보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대표님.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운 시간에 예산 아니 2시간 반이나 있어요. 그러면 2시간씩. 그럼 대표님 다른 그럼 전문가로서 리프트 선호하십니까? 저상 선호하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시면 그걸 어떻게 그걸 설명을 드려야죠.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자, 시내버스는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그렇죠. 다 들어가요. 예, 시외버스 예를 들어서 정류장과 정류장의 이동은요 리프트 버스로 해요. 그것도 상황에 그렇게 시외버스냐 고속버스냐 마을버스냐 시내버스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어져서 리프트를 정착한 버스도 가능하고 그죠? 저상버스 갈 때는 저상버스 가능합니다. 요거는요 이미 국토교통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히 윤석열 후보의 59조 공약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심상정 후보 비교하셨으니까 심상정 후보는 몇 년 내 50%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확대하겠다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은요. 이 조장버스 도입하자 이렇게 반대한 게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없는데요. 여기는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동권 보장 보면요. 거기에도 저상버스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다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들께서는요. 이동권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 정파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21년을 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59조 쇼 공약을 했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는요. 그냥 또 했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그거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40분 동안 묶어놨다. 그래도 또 지하철로 가실 겁니까? 아니요, 지하철로 조금 이따 가시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지금 뭐 저상버스가 중심으로 저는 얘기되고 왜냐면은 있는데 아니 또 갑자기 지하철로 끌고 왜냐면 가시고. 저는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적정성이에요. 우리가 과잉 금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적정성이 뭔데요? 자 보죠. 어디 적정성? 이 투쟁에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로 진척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봤을 때 일반 시민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 아니면 해결 안 될 상황이었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